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W 선송입니다. 달러와 유가가 치솟으면서 우리 시장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요인에는 미국 경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국가 GDP 쇼크가 있었죠. 계속 조정받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머니W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와 해외 양시장에서 승리의 V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머니W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유비 양우석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가 사흘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네. 문제, 경제 문제죠. 우리가 피부로 또 눈으로 경제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죠. 그것을 지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어제 이제 도출이 됐고요. 그런 상태 하에서 최근에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 특정 종목 한두 종목도 아니고 줄줄이 계속 나쁘게 나오고 있는 어닝 쇼크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해서 자,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르게 설상가상입니다. 계속 악화된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미국 증시도 만만치 않은 구석이 좀 있습니다. 미국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작년 연말에 예측한 것에 비해서 전망했던 것에 비해 좋은 것이지 작년 대비보다 훨씬 현재 주가 상승을 충분히 보장할 만한, 설명할 만한 그런 정도의 실적은 아닙니다. 이것을 두고 미국 증시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정책 환경에 의존해서 올라온 버블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런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미국 증시가 반응할 소지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 문제에도 그런 변수 때문에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GDP의 실적 쇼크까지 국내 증시 참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 증시까지 버블 경고가 일고 있다고 하네요. 참 현재 시장을 잘 읽어봐야 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장 잘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종목이 문제가 아니죠. 시장이 문제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지. 안정되면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를 비교해 봤을 때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현상, 비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펀더멘털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요. 또 수급성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증시에 특화돼서 조정이 좀 길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 조정의 성격, 이게 기술적인 조정인지 구조적인 조정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조정이 어느 정도, 어느 깊이, 또 어느 정도 길이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조정 이후에 또는 조정 중에 시장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시장의 판도도 봐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관찰해 나가면서 점검해 나가고 수긍할 게 있으면 수긍을 하고 대응할 게 있으면 대응하는 그런 탄력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을 감안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꾸준히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시장까지 간략하게 또 정리해봤고요. 유비 양우석 전문가의 알짜배기 강의가 또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앞서 전문가님께서 전해주신 것과 같이요. 국내 증시가 GDP와 실적 쇼크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현재 어느 정도로 나쁜 상황인 걸까요? 국내 증시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깊어질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이 주제는 좀 네. 딱딱하죠. 재미없는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하죠. 사실은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내용, 특정 종목의 실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선택했었던 건데요. 네.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해서 이 문제를 좀 조명할 필요가 있어서 굳이 애써서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겪고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이 썩 좋지 못하죠.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 또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전분기 대비입니다. 전분기 대비. 연율로 따지면 아직도 플러스죠.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나왔다는 거죠. 충격적입니다. 네. 마이너스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데 이 0.3% 정도가 사실 10년 만에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현재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역성장한 것에 대한 그 폭도 커서 데미지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 들어 거의 한 달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현재 매스컴에서는 좀 주로 다 취급을 하죠. 현재 경기 지표, 설비 투자, 생산, 투자, 고용, 제반 부분에 거시경제 지표, 특히 한국과 관련된 지표들이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부분 안 좋게 나온다는 거죠. 특히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0.8%나 나왔어요. 전분기 대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 주가는 물론 종목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과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 같이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이런 경기가 전반적으로 재반 지표를 통해서 현재 총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유가가 금년 들어서 작년 말 대비 거의 50%로 올라가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네. 또 앞에서도 선행서도 얘기를 했지만 환율이 문제입니다. 갑작스럽게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만큼 원화에 대한 수요가 줄고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달러가 빠져나간다. 해외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다소 겁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 경제 부분입니다. 기업 부분도 문제가 되죠. 지금 간판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SK 하이닉스 또 최근에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되고 있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그리고 또 믿었던 LG 화학조차도 좀 현재 약간 시각을 낮춰서 봤던 그 현재 전망보다도 더 나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점은 미국과 좀 다릅니다. 상당히 낮게 봤습니다. 낮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나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다소 우리 증시에 부담이 되는 요소는 최근에 우리 증시는 그러한 각계 기업들의 실적이나 전체 경제에 비해서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죠. 2200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22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평균 PER은 어느새 11배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왔다는 건데요. 우리 시장 평균 PER은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보다 한 10% 정도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정도라면 과거 예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담이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증시가요, 10년 만에 역성장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요즘입니다. 참 총체적 부진이 아닐까 또 싶은데요. 유가 급등부터 해서요, 또 대기업들이 줄줄이 어닝 쇼크 성적을 내고 있죠. 참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안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증시, 우리 산업, 우리 경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산업 또는 현재 그 기업은 역시 삼성전자 및 그와 관련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물론 결과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네. 그때 발표를 할 때 SK 하이닉스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반도체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결코 근거 없는 전망은 아닙니다. 인텔이 새 CPU를 현재 지금 출시하고 있는 상태죠. 그와 관련된 PC용 DRAM 수요가 늘 것이고요. 또 최근 들어 특히 1분기 때 현재 그 수요처들이 현재 재고 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재고가 상당히 많았기에 수요를 좀 줄이고 재고를 떠는 과정이 현재 진행됐는데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것이고요. 네. 거의 소진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요가 바로 다음 분기부터 늘어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현재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 기반 중에 네. 4차 산업과 관련돼서 뭐 자율주행도 있고요. 또 AI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무엇보다도 5G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대세입니다. 이 5G 투자와 관련돼서 네. 현재 수요가 늘 수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5G와 관련된 현재 고사양 게임들이 상당히 인기를 얻을 소지가 높죠. 네. 고사양 게임에는 상당히 높은 사양의 D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 등이 뒷받침이 돼서 또 공급도 어느 정도 네. 현재 반도체 3사가 알게 모르게 공급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공급 조절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네. 된다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최근까지 현재 하락세를 면하면서 잘하면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현재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국이 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죠. 현재까지는 그 부분 경기 활성화 정책이 실물 부분까지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반 산업 제품들의 가격이 현재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네. 그 점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한 1분기 정도 지나면 그 효과가 실물 부분에까지 전이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서 화학 제품이나 철강 제품들의 산업재죠 주로 한 내구재도 포함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또한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재 경기 활성화 정책 추경 갖고는 어림밤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네. 한 8조 9조 정도 갖고는 힘들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중 가장 유력한 카드는 감세는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거의 부동산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반기 갈수록 물론 미국의 어떤 재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가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파른 이런 반등 또는 현재 미국 증시와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 신고가식으로 갈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5G나 4차 산업 관련 기대해 볼 부분들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장 내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지 참 이 점도 궁금하네요. 우리 시장이 최근 며칠 동안 좀 빠지면서요.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침체된 썰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급에서 금방 알 수가 있죠. 외국인들이 별로 안 팝니다.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약 6조 7천억 이상 매수를 했단 말이죠. 순매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태 하에서 한국 경제 그 정도 나쁘고 또 각계 주요 기업들의 실적 그 정도 나쁘면 네. 한꺼번에 대규모로 빠져나갈 만도 했었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외국인들이 약간 주춤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순매도를 한다고 해도 그 규모가 제한적이고 전체적으로 안정된 수급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관련돼서 지금 만약에 경제가 그만큼 불안하면 그와 관련된 위험 신호 등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네.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든가 CDS, 신용스와프 프리미엄입니다.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금리는 채권금리는 내려가고요. 네. CDS 프리미엄도 거의 역사적 최저점 수준까지 현재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금융시장 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시만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 시민적으로 뭐 그런 상태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현재 어닝 쇼크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 삼성전자를 무시해서 LG이노텍,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정보들의 주가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그 한 단초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요. 또 주가가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간략하게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원달러 환율 1161원에 마감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급락을 할 것인지 또 고려할 사항들은 어떤 점이 있는 것인지 이 점도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차트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차트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보면 오른쪽에 갑작스레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1130원대 쭉 있다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네. 1162원까지 오늘 이제 1162원이 됐어요.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락한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 급등하는 모습이 일견 상당히 오랜 기간 박스권을 이탈한다는 모습에서 다소 현재 위험 신호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추이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1161원 정도의 수준은 3년 전 당시 1245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도 거의 9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요. 네. 작년 연말입니다. 작년 연말 1054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대비로 봤을 때도 한 10% 정도 절하된 겁니다. 절하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10%,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네. 한 10% 정도 절하될 수 있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갖고서 침소봉대할 정도로 현재 심각하게 볼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현재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네. 우리 증시에 대입을 해놓고 봤을 때 원화 가치가 절하되는 모습이 당분간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네. 그와 관련된 수혜주나 피해주를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수혜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최근에 아마도 자동차 관련 완성차주들의 물론 실적도 비교적 좋게 나왔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분야는 의류 쪽입니다. 의류 쪽,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의류 쪽. 최근에 그와 관련 필라코리아나 또는 한세시럽 같은 종목들, 네. 또 코웰 패션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피해주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수입을 많이 하는데 또 네.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이제 피해 대상 산업 분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는 항공주입니다. 아무래도 원유가도 올라가죠. 이중으로 또 외화 부채도 상당히 많은 섹터입니다. 해서 네. 이중으로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 M&A 재료만 없다고 한다면 항공주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 항공주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음식료 같은 경우도 해외 수입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쯤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피해 대상이 된다는 건데 아마도 이 부분은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달러가 급등하고 원화가 또 급락하면서 수혜를 받는 업종, 또 피해를 얻게 되는 업종들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동차, 반도체, 의류 등 수출 관련된 또 기업들은 또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갈 수도 있으니 또 이 점을 참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국내 증시 조정이 앞으로 더 깊어지거나 길어진다면 투자자들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분위기는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네. 이 악재가 거의 없는 또 있어도 통하지 않는 우호적인 분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이 정책에 의존한 유동성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버블이 좀 껴있다는 네. 것이죠. 이런 것이 현재 악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아무리 미국 증시가 견조하다 하더라도 네.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정치는 또 우리 경제는 더욱더 미국 경제에 비해서 취약한 상태이며 네. 또 외국인들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상황을 더욱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한채 침체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하지만 급속히 큰 폭으로 내려간다든가 할 그럴 소지는 역시 크지 않아서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종합지수가 2100 내지 2200 좀 더 넓게 본다면 2000 내지 2200 정도의 박스권 내에서 횡보등락을 할 소지가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이러한 모습은 2013년부터 네. 2017년까지 거의 한 5년 동안 우리 증시에서 종합지수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네. 하고요. 그런 장세가 됐을 때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와 관련된 투자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경우에는 지수가 정체돼 있을 때에는 내수주, 소비주 네. 이런 쪽이 유망합니다. 그리고 또 성장주들이 유망하고요. 또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애플론이나 올릭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갔죠. 그것도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책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탄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단기를 초점 맞출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쪼록 지금 상황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또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률과 기업 실적 이외에도요, 국내 증시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가 이야기 또 빼놓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유가 급등하고 있어서 관련주들 뭐 상승하고 있는 곳도 있고 많이 급락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유가 급등에 대한 코멘트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서 네. 다음에 이제 제가 기회가 주어지거나 때가 됐을 때에는 이 부분을 종목과 연관지어서 또 실적 같이 봐야 됩니다. 네.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유가가 잠깐 차트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작년 네. 연말에 WTI 기준입니다. 42달러 정도 수준에서 지금 65달러까지 한 4, 5개월 정도 사이에 무려 50%나 급등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 과거로 봤을 때 아주 뭐 크게 가파르게 올라갈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작년 10월 달에 77달러 정도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반등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최근에 리비아 사태나 또는 현재 이란 제재 문제나 또는 베네수엘라 문제 이런 문제 네. 또 오페크에도 감산도 있죠. 그래서 수급이 조절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이 알게 모르게 계속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년 전보다도 2년 전에 약 일일 생산량입니다. 약 930만 배럴 정도를 네. 생산했던 미국이 지금은 거의 1,100만 배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생산하는 2년 전 대비 거의 한 150만 배럴 이상 추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공급이 늘고 있고 또 미국을 제외해놓고 보면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요 기반이 썩 좋지 못하죠. 네. 수요가 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제한될 아무리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봉쇄가 된다 하더라도 봉쇄되려면 거의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크게 올라갈 수준은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것이고요. 네.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정제 마진이 현재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현재 4.5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네. 원래는 유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정제 마진이 좋아집니다. 유가 상승이 꽤 오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제 마진이 지금 현재 4.5달러 선에서 묶여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차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재고 평가이익이나 또는 재고가 투입돼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 재고 이익까지 감안한다면 아마도 정제와 관련된 SK이노베이션, SOE 같은 이들 종목들의 실적은 2분기 때부터는 확연하게 좋아질 소지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밍이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요. 석유화학 제품, 에틸렌 등의 합성 수지까지죠. 이런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직은 특히 중국 경기와 관련돼서 봐야 됩니다. 중국 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현재 그와 관련된 스프레드, 마진 스프레드라고 해요. 네. 스프레드도 결국
조만간에 좋아질 소지가 높으므로 지금 현 실적이 나빴을 때 주가 한참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가 급등이 염려되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또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짜배기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하고 조금 관련 있는 종목을 좀 골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또 환율 이야기하시면서 항공주 이야기 또 해주셨거든요. 우주 항공 중에 대장격인 한국항공주 한번 볼까요? 한국항공우주 매수가가 36,900원, 비중은 35%입니다. 진단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종가 34,700원입니다. 앞으로가 더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작년 연말이죠. 네. 뭐 다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의 현재 고등훈련기 납품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거기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인데요.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수리온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지금 항공기들의 수출에 상당한 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산업으로 네. 현재 지금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것이 온기로 전달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적은 바로 그러한 몇몇 수준이나 어떤 수출에 어떤 그 차질이 생기면서 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며 그 실적 대비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로 현재 주가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 종목이 우리나라가 반드시 육성을 해야 될 미래 전략 산업의 한 가운데 있는 종목입니다. 또 그와 관련된 기술을 계속 축적해 놓고 있고 네. 또 한 정부의 정책 의지도 당장에 옮기는 없지만 뚜렷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 이 종목은 상당히 유망한 종목군에 속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네. 거래도 별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네. 특별한 현재 단계 어떤 모멘텀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가를 본다면 지금 현재 34,700원인데요. 네. 이 종목은 아무리 나빠도 3만 원대는 지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추세 이탈 기술적으로 추세 네. 이탈을 할 수 있는 경계 지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3만 원 정도에서 물량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이런 정도라면 사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주 나쁜 건 또한 아니네요. 네. 다중 저점에 다중 저점 형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래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때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해서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상황에 물론 정책 풍요까지 네. 기다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4만 원까지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웃게 해드릴 또 투자 추천주를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 양우석 전문가께서 오늘의 종목을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 아마도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의 국한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가 사실은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어떤 종목인가요? 넷패스라는 종목인데요. 넷패스라는 종목이요? 넷패스가 사실은 금년 연초만 하더라도 10,000원 정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네. 들어서 2만 원대까지 거의 3, 4개월 사이에 2배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다소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 지수가 그럴 때 조정받을 때 이 종목도 가치 조정을 받는 이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을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요. 네. 일단 이 종목은 반도체 테마가 불 때
반도체 테마에 가장 앞서 나가는 52주 신고가를 갱신 중에 있었던 현재 선도주, 속칭 대장주라고 하죠. 네. 그 역할을 계속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올라가는 정도에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기술력,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네. 반도체는 일단 작아야 되죠. 얇아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반도체 디램도 마찬가지, 낸드도 마찬가지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물리적인 한계 내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더 미세화하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상태에서 패키징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패키징을 통해서 현재 어차피 반도체 칩을 축소하지 못한다면 패키징이라도 좀 축소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그와 관련된 핵심 범핑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와 연관된 Fan-out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뜻입니다. 네. 세계적인 기술이고 이 기술 갖고 있는 데 몇 군데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만의 TSMC인데요. 네. 그의 버금가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 차량용 반도체 NXP, 세계 제1위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네.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초대규모 비메모리 반도체를 투자하겠다 하는 것에 네. 결정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비메모리 관련주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요즘 특히나 더 단골 손님처럼 많이 공개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네페스 이쯤에서 가격 전략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최근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보면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네. 꽤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눌림목 저점을 형성한 뒤에 바로 네. 꺾어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가격 19,500원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죠. 다소 좀 부담이 되는 애매한 가격 구간입니다. 한 단계 더 떨어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적정 매수 주가는 19,000원 이하. 21선 근처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린다면 네. 18,200원 정도 수준. 그 정도이면 큰 부담 없이 기술적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업체의 단기, 중기 목표 가격은 근 3만 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본다 했을 때에는 24,000원 정도 지금 현재 매수가에서 20% 약간 넘어가는 정도 수익률을 내는 네. 그런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사실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데요. 단기로 했을 때 손절 기준가는 지금 현재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약간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000원 정도로 약간 좁게 해놔놓고 그리고 컨트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주신 네페스 종목 같은 경우는요, 중기로는 3만 원, 또 목표가 단기로는 24,000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7,000원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4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4분 전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이 막 출발을 했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쉐브론, 미국 국제 석유 기업인데요.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서로 상반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자,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전기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오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시면서 장 오늘 승리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3대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0.04% 하락권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우산업이 0.1% 소폭의 마이너스권에서 나스닥 100 지수 역시 0.37% 하락하면서 출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이 어닝 리세션이라는 공포는 월가에서는 더 이상 잊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계속해서 호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팔로우업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1분기 GDP 성장률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장중 흐름 계속해서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미국 지수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 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가 21.63%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MSCI 한국지수입니다. 자, 현재 61달러 5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34% 하락한 수치입니다. 계속된 원화 약세로 상승폭에 제한이 되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로화,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자, 이 시각 98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0.13% 내린 98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원 환율입니다. 계속된 달러 강세에 서울환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장중 연고점을 갈아치우면서 전 거래일보다 50전 상승한 1,161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이 가운데 뉴욕 환시에서 달러원은 1,159원 이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자, 아마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업이기도 하죠. 어제 목요일장 이후 공개된 아마존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아마존이 지난 1, 4분기에 클라우드와 광고, 기타 고수익 사업에 주력한 것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순이익의 경우 무려 2배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JP모건에서는 아마존의 매출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내비추면서 비중 확대 유지했고요. 목표가를 2,050달러에서 2,0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여러분 역시 알고 계시는 스타벅스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자체적인 리워드 프로그램 갖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음료수 프로모션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서비스를 개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자, 미국과 중국의 판매 호조에 따라서 예상보다 나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의 모멘텀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평가 아래 JP모건에서는 비중 확대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70달러에서 81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이었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에 많은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주식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주 라이징 스타 관심주들의 또 실시간 상황 브리핑을 또 해봐야겠죠. 이화성 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 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해 주신 이런 종목들 이 시각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 2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제 제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샤프 스프링입니다. 클라우드 관련주고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시장의 무서운 성장세에 따라서 제안해 주신 종목인데요. 현재 18달러 49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가람 연구원께서 또 나와주셨는데 오늘 5개의 종목이 지금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엑스포가요. 지금 0.12% 하락한 4달러 69센트. 자, 그리폰의 경우 0.57% 하락한 3달러 49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네스테크 0.66% 오르면서 1달러 52센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크로마덱스 1.54% 빠지면서 4달러 48센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저께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었죠. 3.90% 빠지면서 큐문 현재 2달러 96센트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들 살펴봅니다. 총 5가지인데요. 혼조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에버스핀 테크놀로지 0.12% 빠지면서 8.24%,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포드모터 컴퍼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무려 8.14%, 8.19% 상승하면서 현재 $10 16, 17센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이어갈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스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징스타 관심주 실시간 상황 브리핑까지 보셨습니다. 네, 방송이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요, 해외 시장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글로벌앱 이가람 연구원과 또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가람 연구원님, 자, 오늘은요, 그동안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이 이제 좀 쌓였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씩 해주시죠. 네, 오늘은 신규 편입보다 이제 그동안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몇 종목만 골라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5G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EXFO, X4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광학 테스트 장비 시장에서 1위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보여드렸던 자료를 더 보여드리게 되면요. 이렇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가 이제 광섬유하고 무선 네트워크가 발달이 되면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에서 이제 5G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이제 에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에러가 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하고 모니터링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면서 미국 내에서 키플레이어로 뽑히는 종목이 바로 이 엑스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이 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실제로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후로 어떤 눌림 크게 없이 바로 상승이 나타나면서 무려 12%의 어제가 종가 기준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가가 $4 70센트 정도에 있는데 제가 이때 $4 2센트에 매수 들어가고 뭐 손절은 $3 10센트였고 목표가를 제가 $5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송 보시고 진입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목표가까지 보유하셔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5G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된 엑스포 들고 와 주셔서 큰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12%의 수익률이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다도 생각이 드는데 다음 종목도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다음 종목은 크로마넥스입니다. 심볼 코드 CDXC가 되겠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전문 회사가 되겠는데 우리 앵커님은 뭐 딱히 아직은 뭐 관심이 없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뭐 노화 방지에 혹시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혹시? 여자라면 항상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네, 사실 노화 방지 저도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화 방지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주력 제품 중에 투르나이어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NAD라고 해서 네. 이제 뭐 수치 개선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40대부터 이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노화가 발생된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 이 회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르나이어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뭐 홍콩이나 뭐 대만 아니면 뭐 캐나다 이런 데 놀러 가시게 되면요. 왓슨스에 가시면 네. 이 제품을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저도 지금 이제 홍콩이나 대만 놀러 가게 되면은 이 제품을 사서 한번 저도 먹어볼까 하고서 좀 복용을 해본 저도 조금 더 노화 방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홍콩에서도 실제로 많이 팔렸어요, 작년에. 네. 진짜 왓슨스에서 탑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린 종목인데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에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강력하게 밀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네. 실제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추천드린 날 화살표가 음봉이었어요. 네. 그 다음날 양봉 3개가 나타나면서 바로 15%의 상승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외 주식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알고 진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보다도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가를 4달러에 제시를 해드린 종목이기도 하고 손절가는 3달러 41센트였는데 제가 이 종목 역시 목표가를 5달러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아마 4달러 55센트 부근에 있을 텐데 보유하신 분들은 네. 5달러까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쥐고 있다가 목표가에 정확하게 매도를 취하셔서 수익 실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공개된 두 종목 모두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문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도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은 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정확한 분석이 따라줬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목표가 5달러까지 꼭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높은 수익률 달성한 종목이 또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나요? 네, 다음은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큐움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건 들고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제가 이거는 그냥 수요일 날 말씀드린 종목이 맞아요. 되겠는데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 화면은 이제 뭐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대형사들이 파트너로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굉장히 저평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방송 중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엄청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려 방송 이후에 2시간 만에 19%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제가 목표가를 3달러 20센트를 제시해드렸는데 무려 3달러 45센트, 무려 최대 19%가 상승하면서 목표가인 14%의 수익률이 2시간 만에 달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주식도 알고 진입을 하면 국내 주식보다도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나도 이제 한번 조금 미국 주식에 관심이 좀 생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대로 뭐 샵 4989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네. 뭐 라이딩 스타나 뭐 안 그러면 뭐 미국 주식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문자 한 번 보내주시면 저희 단체적으로 대화 소통, 저와 특히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미국 주식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새롭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내 번호에 따라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잘 들고 와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리뷰해 주신 종목 쿰이었고요.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또 분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또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요. 해외 시장도 국내 시장만큼이나 큰 수익 올릴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수익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서 글로벌 주식에 대한 궁금증 해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가람 연구원님과 오늘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리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웃음꽃을 또 피게 해드릴 더 좋은 강의와 상담으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관심주 궁금하시다면 머니더블유와 함께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